안녕하세요, 닥터존입니다. 최근에 진료를 보다 보면은 통계가 없는 저의 주관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수면의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수면 장애를 주소로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진 중에 잠은 잘 주무시나요? 로 봤을 때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불면증 연구에서 최근 한 달 동안 불면증을 겪었던 사람들은 약 73.4%라고 합니다. 놀라운 수치죠? 아까 제가 불면증이 늘고 있다는 것 같은 느낌은 저희 주관적인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잠이 건강에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하루만 잠을 못 자더라도 다음날 피곤해지는 증상을 즉각 체험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불면증이 장기화됐을 때는 심혈관 질환에도 좋지 않게 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집중력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인지기능 저하도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감정적인 기복도 심해져서 화도 잘 나고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잠을 못 자는 걸까요? 수면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원인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우울증, 갱년기 장애, 그리고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로, 그리고 밤늦게까지 보는 스마트폰, 그리고 주야간 일을 하는 사람들의 뒤바뀌진 생체 리듬, 그리고 만성 통증 등 여러 가지 원인들이 사람들을 잠을 못 자게 만들죠. 이유가 이렇게 많이 있지만 사실 치료로 보면 굉장히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약을 써서 재워드리면 되거든요. 근데 뭔가 찜찜하죠? 사실 제대로 된 수면 치료를 하려면 개개인별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맞춤 치료를 해야 하며 생활습관 교정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의사들과 환자들도 근본적인 해결은 하지 않고 좀 더 쉬운 선택, 즉 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그걸 정말 제대로 된 치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수면제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수면제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많습니다.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떤 약들은 인지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진 약들도 있고 어떤 약들은 현재까지는 그런 특별한 이상 증상이나 인지기능 저하를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타나는 약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과 의학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새로운 결과가 나와서 나중에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전하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약을 안 쓰고 잠을 안 자자니 심혈관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인지기능 저하가 또 올 수 있다고 하니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진퇴양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가능한 한 약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해결을 하고 생활습관을 교정해 나가고 만약 필요한 영양소가 있다면 그것을 보충해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수면을 제대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의사를 만나 적절한 진단을 하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수면 장애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영상을 최선을 다해 제가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아마 3개 정도로 나눠서 나갈 것 같은데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간결하게 말씀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수면 장애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과연 건강한 수면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수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렘 수면과 비렘 수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마 렘 수면들은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잠을 잘 때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을 왔다 갔다 주기를 가지면서 잠을 자게 됩니다. 일단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렘 수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렘 수면은 Rapid Eye Movement로 급속 안구 운동의 약자입니다. 눈이 팍 빠르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깨어있는 상태와 비슷한 얕은 상태의 수면을 말하고요. 수면 주기 후반에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뇌파는 베타파, 세타파 등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안구 운동은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데 우리 몸은 오히려 힘이 쫙 빠지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또 호흡과 맥박이 불규칙해지고
자율신경계 활동이 올라갑니다. 흔히 이때 많이 꿈을 꾸게 되는데요. 뇌는 약간 각성된 상태에서 몸은 말을 안 듣는 상태가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꿈꾸면서 꿈꾸는 행동들을 다 따라하면 위험하겠죠. 실제로 이런 렘수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잠을 자면서 팔다리를 휘두르거나 그래서 옆 사람이 다치게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렘수면 중에 각성이 좀 더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몸은 못 움직이는 가위 눌린 현상 같은 것도 일어나게 되죠. 이 렘수면 말고 또 어떤 수면이 있을까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렘수면이 아닌 수면, 즉 논-렘수면이 있습니다. 논-렘수면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잠의 깊이에 따라서 분류를 했죠. 졸음과 같은 단계를 1단계, 얕은 잠은 2단계, 좀 깊은 잠은 3단계, 아주 깊은 잠은 4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잠을 자고 첫 90분 이내에만 제일 깊은 단계인 이 4단계의 수면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잠을 잘 때 이 단계를 거치면서 생체 리듬이 점차 느려지게 됩니다. 호흡과 맥박이 느려지고 항진되었던 교감신경이 줄어들고 부교감신경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깊은 단계의 잠에 빠졌다가 다시 얕은 잠으로 올라가게 되고 우린 거기서 렘수면을 경험하게 되고 다시 또 잠이 들고 깊은 잠으로 빠져들게 되고 이런 주기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이런 사이클이 60분에서 110분 정도 지속되고 이거는 우리가 자면서 4번에서 5번 정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번 얘기하지만 아까 깊은 잠 4단계는 첫 잠에서만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첫 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잠을 방해받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면 주기에 대해서만 알아봤는데 이해가 잘 가시나요? 다음은 수면 주기 말고 우리 생체 리듬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우리 지구가 하루가 24시간으로 돌아가듯 우리 몸에도 24시간 정도 되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생체 시계에서 우리는 아침에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각성이라는 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부신이라는 곳에서, 부신은 우리 몸의 콩팥 위쪽에 있는 작은 기관인데요. 거기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코티졸은 각성을 일으키고 우리가 낮 동안에 있을 수 있는 온갖 스트레스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각성 상태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점차 저녁이 되면서 코티졸 수치는 줄어들게 되고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도록 하게 되는 멜라토닌이라는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게 되면은 멜라토닌 수치는 떨어지고 다시 또 코티졸이 올라가게 되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생체 리듬을 갖고 수면 장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올바르지 않은 수면 습관 등에 인해서 이런 리듬이 깨지게 되면 바로 수면 장애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본적인 수면에 대한 지식을 잠깐 쌓아봤는데요. 이제 수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아봤으니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수면 장애를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그 중에서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수면 위생, 즉 올바르게 잘 수 있는 수면 습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면 치료를 함에 있어서 이 수면 위생, 잠을 잘 자게 만드는 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면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다음 시간에 놓치지 말고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닥터 존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